굿모닝! 2018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 달개 해였죠. 정유년이 가고 이제 2018년 무술년 개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또 황금개띠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더군요. 2017년 수고했다. 2018년 새로운 해를 위해서 어서 오시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 지인들과 함께 모쪼록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서 저희도 2018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서 이렇게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고요. 자,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그래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 특히 새해 맞이 전 세계 새해 음식 열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새해 첫날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무술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모든 일들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날씨도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은 어떤 날씨일까요?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전라, 서해안과 제주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기승이었던 미세먼지 농도는 드디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영하 5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대구와 부산은 영하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챙기셔야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3도, 대전이 5도, 대구는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까지 매우 강합니다. 동해상엔 파도가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은 물론 항해나 조업 선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제주에 비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전남과 경남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대부분 마요네즈 하나쯤은 있으시죠? 굳이 먹지 않아도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날 보습팩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회용 비닐장갑 손가락 끝부분에 마요네즈를 짜서 5분 정도 넣었다가 헹구면 매끈해지고요. 이 부드러운 헝겊에 마요네즈를 묻혀서 거울이나 유리창을 닦으면 얼룩은 물론 코팅 효과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또 광택 그리는 목재 가구엔 광택까지 되찾아줍니다. 그 밖에 먼지 앉은 화초 관리나 머릿결에 헤어팩 효과까지 주니까요. 마요네즈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 & 이슈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올해도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2017년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는 거리로 나온 시민들로 굉장히 북적이었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요. 이 얘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큰 환호성, 그리고 이제 제야의 종소리 들리는 곳, 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이었죠. 여기에 그야말로 많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이제 5, 4, 3, 2, 1 소리와 함께 타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타종은 33번, 33회를 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건 불교관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숫자 33회를 치게 되는데 이제 저 자리에 잘 보시면은 일본군 피해자 우리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와 계셨고요. 또 세월호에 의한 그 김관홍 잠수사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네. 제 아내 이제 김혜연 씨 등도 오셨고 또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반려견 전문가 강용욱 씨, 또 모델 한현민 군 이제 시민 대표 11명이 함께 참석을 해서 저렇게 제야의 종 33번 타종을 하는데 옆에 있었고요. 네.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 한켠에서는 롯데 이제 월드타워 석촌호수에서는 네. 새해가 시작되기 123초 전, 그러니까 123층 아닙니까?부터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이제 장관을 이루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시민들이 또 저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고요.
이 대구 쪽에서도 굉장히 뜻깊은 이제 네. 신년 행사가 열리게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는 잠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성화 봉송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이게 현재 이제 대구에 대구죠. 도착을 한 예.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구 시내에서 누비다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요. 이날 가수 이승철 씨, 또 권영균 시장 다 함께 모여서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올해는 참 올해 진짜 상반기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잘 치러지기를 또 기원을 했었고요. 또 하나 역시 이제 신년 하면은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명소들. 첫 번째 정동진. 그렇습니다. 정동진 네. 가야죠. 정동진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울산 울주군의 간절곶, 네. 또 여주 돌산 향이람 이곳에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가가지고 이제 소원을 빌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올해 소원을 보면은 거의 두 가지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것들 제가 봐도 예. 안전한 대한민국, 사고 없는 대한민국도 있었고 또 하나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 네. 그러니까 갑질이라든가 뭐 또 금수저, 흑수저 막 이런 참 예.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네.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라는 소원들을 많이 빌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보니까 뉴스에 화가 많이 가라앉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존중합니다. 많더라고요. 그런 말이 예, 많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아의 종소리 못지않게 또 대한민국을 힘차게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새해 첫 아기들의 울음소리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첫 아기가 태어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1월 1일 0시 0분에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 중구 묵정동에 이제 박수진 씨의 딸입니다. 2.83kg으로 1월 1일 0시 0분에 이제 태어나서 참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게 됐고요. 뭐 거의 몇 초 상간으로 또 강남 역삼구에 있는 대형병원에서도 남자아이 2명이 또 태어나서 참 산모들, 가족들, 온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했었는데 또 이런 행사가 됐을 때 또 체크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네. 인천공항에서 가장 먼저 1월 1일 0시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분을 이제 모여서 선물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였을까요? 예. 중국인 후이천 씨였었는데 후이천 예. 씨가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 한 해에는 6허 사드 관련 경제보복으로 맞아요. 거의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중국인 관광객 6허가 와서 뭐 앞으로 좋은 추억을 한국에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소감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갔다. 이렇게 다들 또 생각을 하시면서 2018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시는 것 같은데 타종식에 모인 시민들의 바람처럼 2018년 올해 무술년 대한민국은요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 충격적인 사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31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자고 있던 어린 3남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광주시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이제 화재 사고였고 이 사고로 4살, 2살 그리고 15개월 된 이제 3명의 어린 아이들이 모두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보면 엄마가 함께 이 집안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엄마도 역시 뭐 2도 화상을 지금 입기는 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화재의 원인은 이 모친 어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긴급 체포해서 경찰이 당시의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라면물을 끓이다가 자기도 잠들었고 그것이 불이 나서 아이들은 저렇게 뭐 불에 또 질식해서 사망했고 자기는 나왔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근처를 봤는데 가스레인지가 깨끗했던 거예요. 불을 켰던 적도 없는 거여서 재차 추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담배를 피다가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가 술 먹고 만취 상태에서 잠들었는데 지금 그 담뱃불이 번진 거 아니냐고 이제 진술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아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방화의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긴급 체포된 상태에서 그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신문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 또 담뱃불을 끈 지점이 아이들이 자고 있던 방 앞쪽이네요. 그렇죠. 의도적입니다. 아까 화면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들이 나와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서 이 담뱃불을 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방 안에 저렇게 3명이 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과실치사 혐의인데 긴급 체포가 과실치사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을지 이건 경찰의 수사에 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취해서 본인이 담뱃불을 끄다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작은 방에 진짜 어린아이들 3명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4살 난 아들, 2살 아들, 15개월 된 막내딸. 야, 이게 너무나 어린 생명들인데 양육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의심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심스럽게 이제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요. 네. 친모 나이가 22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어리네. 21살에 동거를 하다가 그 전에 동거를 하다가 작년에 21살에 뭐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 조건이 아이 셋을 이 친모 정 씨가 키우고 남편이 90만 원씩 돈을 받기로 하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남편도 지금 뭐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의 생활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남편도 이혼을 했는데 뭐 집에 들락날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 씨 같은 경우에 평소에 엄청나게 많은 신세 한탄을 했고 뭐 음성사서함이라든가 SNS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죽을 거야, 뭐 이런 한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간의 정황들을 보면 이 조심스럽게 불을 내고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은 계속해서 긴급 체포 후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정말로 저게 방화 사건이라고 하면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까지 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좀 더 경찰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사가 더 진행되겠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으면 하고요. 네, 저희도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인데 또 이 소식들이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또한 그렇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던 5살 고준희 양.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친부가 직접 안매장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충격을 줬죠. 살해했느냐, 사고로 숨졌느냐라는 논란이 거셌는데 부검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벽에 들어온 속보는 내연녀 있지 않습니까? 네. 내연녀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시신 유기 장소에 따라가진 않았지만 공범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긴급 체포했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고준희 양의 1차 이 부검 관련 소견이 밝혀졌습니다. 네. 고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완전히 이제 미라 상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도를 빨리 내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몸총 뒷변에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는 것을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저 골절이 있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 사망이 아니라 뭐 가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예. 구타라든가 지금 이제 국가수는 외부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갈비뼈 3개의 골절이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또 친부를 추궁을 했더니 친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준희 양이 4월 26일 날 의식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면 위에서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절에 대해서. 준비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수는 현재는 1차 소견이기 때문에 저 고준희 양에 있었던 갈비뼈 3개의 골절이 목숨이 붙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생전에 발생한 골절인지 아니면 사후에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과연 이 친부의 이 진술,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더 확인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보통 이 아이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장례를 하는 게 상식인데 참 야산에 유기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또 뿐만 아니라 유기한 직후에도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준희 양이 사망한 것은 지금 확인된 결과 4월 26일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후에 거의 뭐 7개월, 8개월이 지나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동안의 행적이 정말로 참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 가족들이 모여서 저질렀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고준희 양이 사망한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마치 고준희 양이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거짓 연극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한 거짓에 대한 순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망은 4월에 이미 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은 양육비를 매달 그 내연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고준희 양의 의붓 외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계속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간 입금을 했으니까 마치 살아있는 고준희 양이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네.
그다음에 그 집에다가 장난감 같은 것들을 진열을 하게 되면서 뭐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는지는 몰라지만 저런 식의 연극을 했다. 그리고 저 세 번째가 참 이웃들도 치를 떨고 있는데 고준희 양의 생일이 7월 22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사망을 했는데도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옆집, 윗집, 아랫집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저 이웃 주민에 의하면 준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끓여왔어요 라면서 미역국을 돌리는 그런 행각까지도 저질렀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가 답답한 마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실종 신고를 했을까? 몇 년간 감췄으면 감출 수도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정말로 천일공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부들, 그러니까 내연녀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할 때 되면 그 딸 어디 갔나를 또 찾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실종 신고를 했다라는 것들이 파악되고 있어서 참 이들의 이 참 끝을 어딜지를 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은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말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끔찍하죠.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끔찍하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산에 묻은 아이를 8개월간 함께 있는 것처럼 또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꾸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근데 엽기적인 행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4월 26일에 고준희 양은 이미 사망을 했고요. 4월 27일 이 친부의 SNS를 이제 경찰이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27일 날 한 사진과 함께 올렸던 글들이 참 경찰들도 놀랐었는데 이 친부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된 이제 로봇 만들기 저게 굉장히 고난이 도구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거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렸는데 저겁니다. 저걸 해놓고선 뭐 저게 무장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를 해놓고선 이런저런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표현을 하고 크크크를 썼고요. 지금 방금 엎드려서 본 사진은 또 가족 여행을 또 떠난 거예요. 내연녀 또 내연녀 어머니와 함께 그러면서 뭐 즐거웠던 한때라고 해서 사진을 올렸으니까 4월 26일 날 하늘나라로 간 준희 양에 대한 생각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경찰들도 저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8개월 동안 꽁꽁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디 준희 양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들이 시행되는 와중에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포부들을 밝혔었는데 경제 쪽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것이 제일 목표 아니었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시작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인데요. 이제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집들을 팔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세금보다 뭐 10%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다주택자가 3주택자 이상이 5억을 남겼다. 그러면 지금은 60%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3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핵심은 그러니까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1월, 2월, 3월 중에 일단 파세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급이 많아질 테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5월 1분기 정도에 가격이 좀 낮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쪽의 반응은 버티겠다. 뭐 서울 아파트라든가 서울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일단 버티면서 우리는 그냥 가겠다 안 팔고 또 이렇게 이 의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 측은 이 상반기 6월 내로 또 보유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3월이 지나게 되면 팔아도 세금이 많아지고요.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많아지게 되고 또 여기 외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이라든가 이제 각종 악재가 실은 이제 무술년 새해 첫 해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대로 하면 이제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일단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 그 시장 반응에 따라 뭐 1분기 이후에도 좀 잠잠하다면은 뭐 매수에 돌입할 수가 있겠지만은 1분기 이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뭐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겠다. 그러면
아예 하반기 쪽으로 이 매수 타이밍을 넘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 가을 정도가 되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뭐 네, 서울은 네. 끝까지 오를지, 서울 중에 어느 지역은 오를지, 아니면은 이제는 부동산이 꺾일지 좀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올 1분기만은 좀 시장을 지켜봐라라는 이제 그런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네. 지켜보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이 의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걸어가지고 성능을 떨어뜨렸다라는 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점점 약해질 때 예. 프로그램을 하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성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폰을 교체하게 만드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집단 소송도 수십만 명이 몰리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몰래 떨어뜨린 애플에 대해 손해배상을 접수받는 게시판입니다. 6년 전 숨진 스티브 잡스를 그리워하며 배신감에 분노하는 글로 가득합니다. 애플은 10만 원짜리 배터리를 3만 4천 원으로 바꿔주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이미 발생한 어떤 손해, 피해, 정신적 손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도 않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보상의 어떤 방식이라고. 법무법인은 1인당 배상액을 구매 가격의 절반인 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국내 법무법인 2곳에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무려 18만 명. 모두 아이폰 6와 7 계열의 제품 구매자들입니다. 이들이 승소한다면 애플이 국내 소비자에게 물어야 할 돈은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국내에선 집단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선 줄줄이 진행되는 집단 소송 9건 가운데 소송 가액이 1,000조 원이 넘는 소송도 있습니다. 채널A 황규락입니다. 산림구당 언지척 시간입니다. 오늘 네. 새해 첫날 맞이하는 그런 첫 시간인 만큼 그러네요. 제가 이제 특집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덕담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와만사성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좀 거창하죠? 받으세요인데 가와만사성이네요. 보통 이제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 네. 집안이 일단 잘 돼야 그 예. 이후에 건강, 돈 모든 게 따라오는 게 그런 아닌가.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큰 깨달음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가와만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일단은 새해를 맞이해서 전 세계 새해 음식 열전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복을 부르는 세계 새해 음식 열전인데요.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은 다 다를 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1년 내내 가족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면서 새해 복을 부르는 음식을 만들고 또 나눠 먹는 모습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복을 부르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눠 먹는 세계 새해맞이 복 음식 열전을 준비했습니다. 네, 신년맞이 세계 새해 음식 열전. 네. 발음 연습도 참 좋네요. 그러네요. 세계 새해 음식 열전.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유령과 김혜순 선생님 그리고 시풍현 교수죠. 차은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일단은 이게 뭐예요? 새해 밥 굶으면 안 되니까 네. 덕담으로 드리는 빵 한 단 드십시오. 아우, 네. 선물을 빵을 드리셨네요. 갑자기. 네, 이거 우리가 많이 먹는 빵. 네, 드십시오. 드십시오. 저도 예, 똑같.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네, 담백하고, 네, 고소하고. 네, 너무 근데 무겁지 저는 않고. 네.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오, 나는 그냥 안 다른 분들도 들어있던데? 그런가요? 당첨되셨어요. 뭐예요? 로또? 예, 로또 같은 건데요. 네. 이거는 그 불가리아 지역 사람들이 먹는 새해 음식인데요. 네. 네.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포카치아라고 해요. 포카치아. 네, 그래서 포카치아라고 하는 그 반죽 속에다가요, 실제로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이요? 예,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요, 그걸 먹어요. 네. 먹다가 저렇게 동전에 딱 걸리면 네.
그러면은 동전에 걸리면 이가 깨지죠.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면 그의 운수가 대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동전을 직접 넣으면 이물질이 되니까 그러네.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야, 그러면 잘 최혜정 먹었습니다. MC가 올해는 운수 대통이라는 얘기네요. 묻어가야겠네. 예, 저희는 그런 거 잘해요. 예. 네, 기운을 팍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음식 말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음식 말고 또 네. 재밌는 거요. 네. 스페인 같으면은 스페인 사람들은 네. 건강과 뭐 행운을 위해서 네. 그 밤에 금음날 밤에 12알의 포도를 먹어요. 예.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 금음날 밤에 네. 12번의 식사를 해요. 식사를 12번 해요? 건강과 그다음에 그 행운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있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는 떡국을 먹어야 정말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나이수만큼 먹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제 설 음식 그러면은 떡국이죠, 당연히. 네. 그래서 떡국의 옛날 이름이 첨세병이에요. 이 의미 자체가 한자 의미 자체가 한 살을 더 먹는 떡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떡국을 기원하는 그런 이제 옛날에 보면 떡이 실질적으로 비싼 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밥을 떡을 만들면 요만해지거든요. 그 비싼 떡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국을 끓여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무병과 그다음에 그 풍년을 기원하는 신들에게 바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홍성모가 쓴 동국세식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네. 찐 찹쌀가루를 치대가지고요. 길게 늘린 다음에 네. 요걸 엽전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원을 보면은 상고시대. 삼국시대 이전부터 떡국을 끓여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문헌들이 남아있는 걸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떡국은 우리의 역사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오늘 굉장히 기셔가지고 어휴. 맨물이 계속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나이수만큼 먹는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팥죽이잖아요, 그죠? 네. 팥죽의 그 새알, 네. 네, 새알을 나이수만큼 먹는 건데 이제 떡국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네요. 떡국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떡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야지 복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오늘 음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제가 오늘 이제 그 일반적인 떡국이 아니고 네. 예. 지역 그 특징이 좀 있는 떡국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지역마다 떡국이 네. 또 차이가 있군요.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떡은 전라도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떡국이에요. 네. 잠깐만요. 일단 전국 팔도 떡국 지도가 나왔어요. 예. 함경도는 꿩만둣국, 평안도는 굴림만둣국, 황해도는 강짠지 만둣국, 강원도는 두부떡 만둣국, 경기도는 개성 조랭이 떡국, 충청도는 생떡국, 전라도는 닭장 떡국, 경상도는 꿀떡국, 제주도는 몸떡국. 예. 여기서 야, 여기 있어요. 제가 오늘 할 거 여기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예. 궁금하신 거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일단은 강짠지 만둣국도 궁금하고요. 강짠지 만두국은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쪄가지고 짠지를 만들어가지고 떡국을 만든 거고요. 아까 굴림 떡국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만두를 만들 때 이 표가 있지 않고요. 소를 가지고 그냥 전분가루에 굴려서 만들어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개성은 뭐였죠? 조랭이 떡. 조랭이. 조랭이는 우리가 많이 알죠. 예,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 뭐냐면은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그때 이제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로 바뀔 때 개성 지역에 있는 안악내들이 반대하는 마음으로 떡국 모양을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랭이 떡국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기원을 갖고 있고요. 제주도는 몸떡국은 참 신기하네. 몸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몸국이 뭐냐면 돼지를 삶은 물에 모자반을 넣어서 끓인 건데 여기에 떡을 넣어서 같이 만든 것들이 또 몸떡국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가장 특이하다고 느낀 게 바로 전라도의 닭장 떡국이거든요. 설마 이 닭장이 닭장을 채로 옮겨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장인가요? 닭장 떡국은 아니죠? 닭이 닭자고 장이 간장의 아, 장이에요. 간장. 그러니까. 닭을 간장에 아, 이렇게 깜짝 놀랐네. 조리거나 예. 재워놨다가 쓰는 건데 고명으로 쓰기도 하고 양념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떡국에다 간을 맞추기도 굉장히 쉽고 네. 그다음에 우리 장조림 하듯이 이렇게 미리미리 해놨다가 3일 내에 손님 올 때도 있잖아요. 어떤 네.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쉽게 떡국을 만들 수가 있어서 닭장 떡국이 아주 좋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뭔 떡국이 이렇게 많아. 참 재미있네. 네네네. 하신 생각도 하겠지만 예.
뭐야 본격적으로 요리 좀 빨리 만들어 그렇죠. 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오늘은 닭장부터 먼저 한번 닭장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닭은 원래는 토막을 내서 이렇게 졸였었는데 저는 뼈하고 살을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뼈는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준비해놔서 삶은 다음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생닭을? 원래는 생닭을 그냥 토막채 넣었는데 저는 좀 네. 생닭을 좀 분리를 했고 그러니까 생닭을 그것도 분리하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삶은 다음에 분리하세요. 아, 살짝 삶아서 불려도 되고. 저는 식감 예. 때문에 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닭장을 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예. 닭장을 만드는 게 그 살 중요하네요. 분리해서 이렇게 썰어 놓은 거예요. 예. 여기다가 원래는 여기 그 닭장을 만들 때 뭐 다진 마늘 이런 거 넣기도 하는데 네네네. 저는 그냥 딱 집에서 만든 집간장만 딱 넣어서 하거든요. 일단 요 닭장 만드는 재료는 암탉인가요? 암탉이든 수탉이든 상관없나요? 원하시는 대로. 닭장 네네네. 속에는 암탉이. 암탉이. 예. 근데 이제 이게 닭을 하실 때 국물을 우리는 용은요. 네. 조금 큰 닭을 쓰시는 게 더 낫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큰 닭들이 근육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한 800g에서 1kg 정도 되는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게 뭐 삼계탕 닭은 조그만 닭이고 조그만 닭. 그래서 예. 영계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자, 여기에다가 네. 요거는 집 그 재래간장이에요. 재래간장. 재래간장. 그렇죠. 불이 잘 안 켜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스가 불은 없네요. 오늘 그런 날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서 조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닭이 익으면서 맛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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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이 간장이 쫙 나와요. 네. 예. 그렇게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불을 켜드릴게요. 네. 네네네. 자, 여기. 예, 됐습니다. 아, 예. 오늘 또 이게 신년새해라고 네. 아유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생방이니까 이럴 수 그러면 있어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요. 녹화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의식이 들리죠. 1월 1일도 생방을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설마 녹화를 이거를 뭐 편집을 안 했겠어요? 네. 저희 짜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요거는 얘가 이렇게 끓으면서 이렇게 예. 졸여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요, 닭이. 아, 이렇게 졸이면. 여기 이게 보이세요? 젤라틴 보이세요? 어머, 네네네. 아, 맛있겠다. 찰랑하니. 이 요거는- 자체로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요 자체를 먹으면 좀 간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짭조름하니까는 네네. 그냥 이렇게 조금 간 졸여놨다가 밑반찬으로 드셔도 어우, 괜찮아요.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예.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근데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고기가 상하지 않고요. 네. 그냥 넣어서 바로바로 끓이면 바로 그것이 소스가 돼서 예. 국물을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금방 거예요. 만들고 예. 맛있는 맛도 여기 간장 안에 아주 맛있는 맛, 구수한 맛이 같이 있어요. 네네네. 자 지금 요거 제가 좀 한번 요거는 해볼게요. 하시고 예. 그 사이에 저는 국물 조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육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발라놓은 닭을 살짝 데쳐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거는 국물을 낼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넣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국물이 표면이 맑으면서 국물이 이렇게 맑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고기는 일단 이렇게 해서 닭장을 만들고 네. 바른 뼈는 이렇게 해서 국물, 육수를 끓이는데 육수로 활용을 사용을 좀 하시구나. 넣어주세요. 오늘 네, 첫날이니까. 막 부려 먹습니다. 아유, 제가 좀. 아니, 뭐 남자들 요리해야죠. 그럼요. 오늘 같은 날은 시대가 그런 거 어떤 해야죠, 시대인데. 그럼. 쫓겨납니다. 안 그러면. 예. 팔팔 끓일 때 너무 보시다시피 이렇게 pit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네요. 그렇죠. 물을 일부러 끓인 이유가 일부러 있네요. 끓인 이유가 있어요. 아, 예. 차가운 물에다 넣으면은 그렇죠. 핏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둥둥둥 뜨거든요. 아, 끓을 때 넣어라. 끓을 때 넣어주시고. 예. 자, 여기다 통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통후추 네, 들어가고요. 좀 넣어주시고. 통후추. 통후추, 양파, 향채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고, 주세요. 제가. 네, 넣어드릴게요. 아유, 그러니까 갈은 후추를 넣는 게 아니에요. 통후추. 예. 왜냐면 저걸 나중에 가루를 건져내려고 하는 넣게 거죠. 되면, 네, 지저분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파하고 마늘도 같이 좀 넣어서 끓여주시면 돼요. 오, 닭장 잘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어렵진 않네요. 어렵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불은 너무 이렇게 조금 중불로? 예. 어. 겉에만 처음에만 좀 센 불로 했다가 네. 나중에 좀 중약불에서 이렇게 속 안에까지 다 익게 해야지 졸이시면 돼요. 그래야죠. 안 그러면 타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네. 그 폭 끓여가지고 뼈채로 했는데 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뼈하고 살을 분리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먹을 때 예. 좋더라고요. 훨씬 그래서- 편하죠. 그래서 제가 좀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껍질도 제거하고 싶은데. 아 껍질. 예, 그거 원하는 분들 하시면 돼요. 껍질까지. 원하시면 껍질도 그죠? 제거하시면 왜냐면 이게 됩니다. 네네. 껍질 씹히는 맛, 질감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근데 껍질은
따라서. 따로 분리를 하셔서 국물에 네. 넣어서 체에 걸르시면은 맛이 좀 깊어지거든요. 껍질이 맛을 더 깊어지게 그렇죠,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방에서 그 젤라틴처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만들려면 껍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거되면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집니다. 그럼 장 만든 다음에 껍질만 벗겨서 껍질 좋아하는 사람 주고 나는 살만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시면 돼요. 예. 아니 가슴살로만 하셔도 돼요. 그럼 가슴살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다 됐죠. 완성했어요. 제가 다 국물도 지금 했어요. 끓고. 예. 그러니까요. 닭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네. 보시면 네. 옆에 이제 끓였던 국물을 제가 체에 걸러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체에다 가요. 걸러서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뭐 불순물 같은 거 토마토라든지 이런 거 다 싹 걸러내고 걸러내시면 돼요. 국물만. 그렇죠. 네. 요거 이제 팔팔팔 끓으면은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저기 끓여놓은 닭장을 좀 넣어서 아, 닭장 그냥 넣는 거예요? 넣어서 육수에다가? 끓이시면 돼요. 예. 여기다 좀 넣어서 끓여주세요. 이거 양념이 다 돼 있는 건데. 양념이 다 돼 있으니까는 이걸로 간을 맞추시는 거가 훨씬 더 양을 어느 정도 저염으로 하느냐에 먹을 수 있죠. 따라서. 그 자기 기호에 맞춰서. 야. 요즘은 짜게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감칠맛이 있으면 좀 덜 짜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닭을 넣어도 될 만한데 그게 아니라 닭장에다 해가지고 닭의 깊은 맛까지 다 우려내서 그렇죠. 그 장까지 해서 넣으니까 예, 이게 좀 더 깊은 맛이 있겠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떡국을 이렇게 넣으실 때는 네. 물에 좀 헹구거나 물에 좀 담궈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익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끓을 때 네. 이렇게 떡을 좀 넣어주세요. 네. 떡을 이렇게. 네, 떡을 좀 넣어주시고. 네. 근데 참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떡을 왜 옆으로 썰었을까요? 떡이 이게 보시면 동전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동글동글하게 썰면은 이렇게 요게 면이 좀 네. 잘 안 익으니까 이게 요렇게 타원을 길게 하면은 네. 양념도 잘 배고 빨리 익고. 네. 그래서 좋고. 떡국떡은 다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원래는 둥근 모양이어서 동전 모양이었어요. 예, 근데 예. 점점 해보니까는 이것도 이게 조상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예. 떡이 진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절미처럼 네. 이렇게 친떡을 길게 해서 숭덩 잘라서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방앗간에서 이렇게 눌러서 만드는 떡은 네, 네.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딱해지니까 모양을 조금 더 얇으면서 네. 넓게 썬 것들로 진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먹었던 떡국과 우리의 떡국이 지금 떡이 실제로 보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떡도 진화했다. 예, 정말 떡떡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자, 여기 보시면 떡이 떠오르면은 그냥 네. 떠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떠오르면 떠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여기 뭐 떡떡하게. 딴 게 뭐 없습니까? 따로 넣는 그 게? 넣는 건 제 고명을 따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 뜬 다음에 고명은 넣어야 그렇죠, 됩니다. 이거 좀 끓일게요, 그러면은 그럼요, 저희가. 네, 간 한번 끓이고 끓는 동안에 닭장을 만든 거 남아 있잖아요. 네, 네, 저 그냥 아까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 보관법은 따로 있나요? 보관법은 그냥 냉장고에 넣으셔가지고 네. 일주일 정도 보관하시고 조금 더 짜면은 그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는 냉동에 넣어놨다가 네네. 꺼내서 계속 쓰니까는 한 달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그쵸. 대식구를 치러야 되니까 맞아. 네. 이걸 매번 끓일 시간이 없으니까요. 번거롭죠. 닭장 같은 걸로 미리 소스를 만들어서 오는 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으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이런 닭장들을 사용한 것이 우리 그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그 수가 예전에는 있습니다. 정말 손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 오니까. 때마다 육수 내고 뭐 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그 예. 세배 다니면 다닐 때마다 다 얻어먹고 와야 돼가지고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12끼 먹었어요 그때는. 그죠. 또 집집마다 닭장도 하는 방식이 또 다른 게 예. 토종닭이잖아요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푹 구하고 다 일일이 그 살을 찢어요. 그래가지고 졸여놨다가 그러면은 정말로 장조림처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고명처럼 먼저 내기도 하고 저처럼 네. 이렇게 끓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었어요. 예. 일단 뭐 떡이 다 원래 익었던 거기 때문에 떡은 그래도 이렇게 좀 있으면 금방 떠오르거든요. 떠올라요. 예.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요 지금 거의 다 익었어요. 예. 그리고 떡이 이제 맛을 좀- 하얗고 길잖아요. 네. 예. 그걸 갖고 이제 우리 선조들은 네. 무병과 네. 장수를 이렇게 의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깨끗한 무병, 그다음에 요건 제가 좀 긴 세팅을 거에서 넣어놓고 장수를 그릇에다가 그래서 기원했다고 하는 거죠. 네. 야, 이 떡국이 익었나 봐요. 반들반들하네요. 반질반질하죠. 네. 거기다가 아우, 이제 고명으로 맛있겠다. 이렇게 지단도 좀 이렇게 얹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희는 고명이 원래 네. 고명이 당신한테 처음으로 대접한다 이런 의미를 두는 거고 이 음식을 절대 손 만지지 않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우리 고명이 음식을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죠? 누군가 예. 손을 댔다는 거 의미하는 그런 거거든요. 의미네요. 그래서 고명은 예. 5가지 색이나 이렇게 오방색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예. 지금 노란색, 빨간색, 네. 흰색. 야. 여기다 파를 조금 파도 옆에다가 사. 파란색까지 이렇게. 예. 그리고 닭이나 다른 것들이 검정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있네요. 저는 예. 그냥 예쁘다는 생각만 했는데 네. 이걸 드리는 게 그쵸, 그쵸. 예, 오신 대접, 손님께 네, 처음입니다. 네. 예. 거기다 내려오지 당신이 마세요. 이거- 저를 주세요. 아이고 금방 아이고 제가 맛을 봐야 돼요. 저희 시청자분께 먼저 드리고 아이고 그런 깊은 뜻이 첫날이니까 있었네요. 아이고 눈으로나마 네네 한 수저 하시죠. 네, 예. 여기 다 해드릴게요. 한 수 하시면 대신에 제가 맛은 봐드리겠사옵나이다. 야, 이제는 정말 네. 떡이 떠오르고 있어요. 네, 이제 떠올랐죠. 예. 여기에다가 자 고명 좀 국물이 기름이 약간씩 떠 있는 게 맛있어요. 얼마나 정말 담백할지 궁금합니다. 국물이 굉장히 국물이 자 여기 한번 궁금하네. 드셔보시고요. 예. 자 이제 저를 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그 차 교수님 아니, 그릇 좀 주세요. 아유, 아니 새해는 잘 얻어먹고 다녀야 되는데. 오 맑아요. 네, 예. 맞죠. 그러니까 닭장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국물도 더 진할 수도 있고 간이 또 더 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필요하시면 제가 더 얹어드릴게요. 어우. 여기다 더 얹으면 돼요, 이게 좋은 게. 오. 아, 다 끓인 다음에 그걸로 맛을 또 얹을 내도 수도, 되고. 예, 그 간 맛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제가 드디어 닭장과 어우. 떡을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끓여낸 떡국이에요. 닭장 떡국. 아이고, 차 교수님. 닭장을 왜 만들어서 넣는지 알겠네요. 오. 간이 좋죠. 닭을 네. 처음에 그냥 넣으면 그냥 이게 닭이구나 생각만 날 거 와. 아니에요. 근데 닭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닭 고기 안에 그 간장하고 그 양념이 그대로 배 있네요. 네. 끓여도. 그리고 저는 간장이 베이스라서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담백해서 아이들도 먹기에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닭육수 우린 그 음식들 많잖아요. 라면도 있고 하는데 그거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닭장을 만들고 하니까요. 간장 베이스가 들어가면서 두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전혀 다른 맛이에요. 그리고 떡이 너무 맛있어 이게. 네, 참 떡을 너무 오래 먹을수록 끓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네. 떠오르면 바로 하면 쫄깃하게 맛있어요. 네네. 김현웅 씨도 아직 계속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먹을수록 이렇게 깊은 맛이 우러나고 있는 전라도표 닭장 떡국 레시피 함께 보시죠. 맛있어. 자, 오늘 저희가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세계 새해 음식 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 중에서도 독특한 떡국을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세계 음식 한번 만들어보죠. 네.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네. 중국이 우리가 가깝죠. 중국 예. 요리인데 중국. 짜오쯔라는 만두를 짜오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 물만두 종류인데요. 네. 중국은 이제 뭐 물만두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소를 넣어서 건강과 복을 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아니 나는 뭐 중국이 식재료가 엄청 많아가지고 새해 첫날에는 좀 푸짐한 것만 먹을 줄 알았더니 소박하네요 생각보다. 절대 아닌 게요. 저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두라고만 생각하는데 저걸 네. 중국 사람 딤섬이라 그러죠. 네. 네, 저 네. 종류가 3,000에서 4,000가지가 있고요. 안에 어마어마하네요.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우즈라고 이제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거의 다른 똑같은 한자가 만두가 우리가 교자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교자. 근데 그 교자가 자식을 번성시킨다라는 그런 같은 발음의 한자가 있기 때문에 새해에 적합하고요. 일부러. 그다음에 이제 자시라고 하는 그 저녁 11시부터 네. 새벽 1시까지 한시까지. 네. 이때 먹는다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새해를 맞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러네요. 그런 중국의 예, 맞아요. 음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딤섬, 뭐 샤오롱바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가보죠. 요거는 또 그 중국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자주 해먹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해요. 예. 자, 먼저 반죽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그 만두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넣기 때문에 익반죽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끓는 물을 여기다 넣어서 반죽을 해줘야 돼요. 끓는 물을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2컵 기준 했을 때 반 컵에서 그 기호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을 바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우스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렇죠. 반죽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반죽이 더 중요하다. 그쵸,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밀가루가 살짝 익겠네요. 익죠. 익반죽이라고 그랬어요. 익는다 그랬어요. 익반죽. 그렇죠. 익반죽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반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80% 정도가 덩어리가 져 있고 네. 20% 정도가 가루면은 반죽이 잘 된 거예요. 다 섞으려고 하면 다 안 섞으려고 하면 안 되고 가루가 살짝 남아 있어야 돼요. 약간 남아 있는 게 그러면 나중에 뭉치고 나면 수분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 그 다음에 네. 이거를 손으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주머니에도 손으로 제가 또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돼가지고. 그러네. 예. 주머니에 항상 장갑을 넣고 다니고. 아유, 제가 또 이거 하면 그러면 또 닦아야 위생이 또 되니까. 중요하죠. 아유, 그냥 집에서는 손으로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뭉쳐야지. 그렇죠, 뭉쳐야죠. 그 가루들이 또 그렇죠. 이거를 서로 붙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게 하고 익반죽을 했기 때문에 뜨거울 때 바로 네. 반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반죽을 보시면은 잘된 반죽을 여기에 가루가 안 묻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옆쪽으로 그렇죠. 싹 떨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덩어리가 이렇게 해셔갖고 어우. 잘 됐죠 반죽이. 와.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섞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제가 종이에 싸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숙성을 시켜왔어요. 숙성을 또 시켜요? 네. 숙성 어느 정도나? 이렇게 숙성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둬가지고 이렇게 찰기가 좀 더 찰지게. 치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따로 해가지고 찰진 왔어요. 반죽인지. 야, 찰진 진짜 반죽이 찰지네요. 예. 네. 그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찰지게 반죽이 잘 됐잖아요. 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피를 밀어야 되거든요. 네. 야, 이거 이렇게 미는 것도 하셔가지고. 또 남자들 그쵸. 일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전처럼 이렇게 짜요. 네. 이렇게 여기 눌러가지고 네. 이게 중국 반죽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미는 방법 이렇게 네. 여기를 잡고요. 네. 이렇게 돌리면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가도록 끝까지 미는 게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밀면서 주변만 일단 예, 펴서 이런 식으로 늘리는구나. 예. 요령이 있네, 이렇게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나오게 그렇게 끝까지 가는 밀면 게 돼. 예.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그걸 빨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분 누르면 돌리면서 이렇게 만두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몇백만 하면서 개를 만들 거 아니에요. 늘어나잖아요. 예, 그럼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제가 네. 좀 밀어왔거든요. 예. 그 밀어와서 이렇게. 준비해놔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네. 여러분과 같이 하려면 이제 속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속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만두소. 속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만두속 같은 경우에는 요거 돼지고기가 좀 필요합니다. 돼지고기. 만두소에는 아주 소고기는 안 넣더라고요. 중국 만두소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좀 위주로 넣어요. 돼지고기 가장 일반적인 건데 예. 여기에다가 부추를 넣어요. 부추. 네. 아유, 지금 보니까 만두소도 엄청 많이 만들어. 예, 많이 만들어서 양이 많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생강. 생강. 네. 생강을 넣어요, 여기. 생강을 넣어야지 이 향이나 맛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생강은 뭐 어떻게 그렇죠. 잘게 다지는 잘게 거죠? 다져서 넣거나 지쳐서 넣으시면 돼요. 예. 참기름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간장을 기본 간을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후추하고 소금은 자기 기호에 맞춰서 간을 해주시면 돼요. 좀 다른 건 이제 우리나라 만두소에는 당면이 들어가는. 두부도 들어가고 김치도 그런 들어가죠. 차이가 근데 있네요. 그거랑 다르게 얘는 여기 그냥 요 정도만 넣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수분이 좀 좋게 하려면은 자기 기호에 따라 다른 달걀을 하나 정도 넣어주면 굉장히 촉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렇게 섞어요. 그러니까 예. 만두소가 우리랑 좀 그쵸.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섞어놓은 게 요거. 이렇게 섞었어요. 네. 저 섞으실 때 고기하고 채소 비율 조정하시면 식감이 전혀 다른데요. 전혀 다르죠. 이때 혹시라도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네. 고기 빼고요. 느타리 버섯 같은 버섯류들을 넣어주면 다져가지고. 네, 씹을 때는 조직감이 고기 같은데 실제로는 버섯을 드시는 거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무 같은 것들을 또 무말랭이 같은 걸 넣기도 하죠. 채식주의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고기 맞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 자 이제 이게 고명이 저희가 속을 요거 네. 이제 기본 속을 만들어 놓고 예. 네. 자기가 이제 뭘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만두가 되는데 먼저 한 가지 소를 넣는 게 아니네요. 아니고요. 예, 뭐뭐가 지금 준비되어 먼저 있는 여기 거죠? 지금 이건 대추를 다 대추. 넣은 거예요. 예. 예. 네. 대추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만들어 놓은 이게 게 또 의미가 대추. 다 각각 있나 네네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땅콩은 잘 넣거든요. 맞아. 중식계는 네. 땅콩가루도 그렇죠. 많이 쓰더라고요. 예. 땅콩 같은 경우에는 네. 가족은 온 가족이 건강하다 뭐 그런 네네. 의미로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배추하고 여기 두부 있어요. 두부를 넣긴 넣네요.
예, 두부도 네. 넣어요. 예. 그래서 배추하고 두부 같은 경우는 무사고 건강하게 오. 잘 한 해를 좀 넘기자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 의미가 좋은데요. 그쵸, 그쵸, 그쵸. 저는 일단 쌍둥이 올해 잘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뭘로? 대추를 넣어야겠네요. 대추 좋습니다. 예, 대추. 자, 대추 같은 하나씩 경우에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밀어놓은 거 있으니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대추가 자식 낳으란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자식을 맞아요. 운운하기도 한데 태백할 때는 대추 받고 대추, 밥 네. 받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식이에요. 저요? 예. 새해 첫날부터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 가지고 하세요. 예. 아이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무슨 말인지 드렸어요. 그냥 야. 서로 아는 사람만 아는 걸로. 예. 원래 금방 바꾸시네요. 원래 만두할 때 이렇게 차 얘기하면서 교수님은 해야죠. 뭘로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사고. 무사고. 네. 차 교수님은 해가지고. 무사고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무사고는 배추나 두부니까 요게 조금 만두 넣으시고 피를 어떻게 예쁘게 이렇게 빚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건 알려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일단 섞었고 소를 좀 섞었네요. 만들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제 대추 들어간 예, 소고. 그러니까 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만드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죠? 예. 자 여기 차 교수님 거 드리고 무사고 그다음에 소 또 하나 더 맞습니다. 만들어 드려야죠. 네. 네. 여기에다가 땅콩 그럼 저는 넣으니까 땅콩으로. 땅콩이 좋겠다. 네. 가족의 평화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땅콩을 좀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수저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아, 이제 섞어서. 만두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만들어 놓은 소를 빚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빚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예쁘게 빚는 것도 빚는 예쁘게 법이 빚어야 좀 돼요. 있을까요? 자, 그 소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릎을 꿇을까요? 무릎도 괜찮습니다. 네. 저거를 만들어 이렇게 잡으셔야지 돼요. 네. 예. 소를 넣고 접을 거거든요, 저희가. 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또 하나 네. 드시고. 이렇게 놓고 자, 겸손한 아이고, 마음으로. 예, 겸손하게. 두 손으로 겸손하게. 받으시고. 예. 그래서 소를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소를 하나 넣어볼까요? 선생님은 그냥 맨손으로 하세요. 아우, 전 맨손으로 선생님 해요. 드실 거니까 각자 자기 먹는 거니까. 예. 자, 여기 반을 접어주세요. 아, 자, 소를 적당히 넣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많이 넣으면 터집니다. 그러겠죠.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적당히 이렇게 넣고 네. 보이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공손하게 두 손을 이렇게 맞잡아 주시고 이거 조금 삼각 넣었다고 모양이 생각해도 되게 해주세요. 삼각 모양이 손이 이렇게. 아이고 손이 커가지고 예. 예, 복 받겠네요. 삼각 모양, 손 요렇게. 보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눌러주면 끝나요. 예? 아, 이렇게 앞으로 한 눌러주면 다음에 끝나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끝이에요. 물렸네. 예, 예. 야. 이거 뭐 아니 이렇게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떨어져요. 옆에 좀 반죽이 안 떨어져요? 야, 저는 욕심이 많아서 소를 많이 넣었더니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삐져나오네요. 삐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주면 끝난다. 그렇죠. 여기 그 피가 전체로 튀어나옵니다. 있다면 가운데 한 70%만 넣으셔야지 돼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삼각 공손하게 삼각 잡은 모양으로 다음에 해서 쭉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잘? 이렇게. 요렇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그냥 넣어요? 그 팔팔 끓는데 넣어주시면 넣어요? 돼요. 예. 아하. 넣었습니다. 자기가 제 모양을 거는 제가 표시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예. 떠오르면 이것도 건져서 드시면 이것도 되는 떠오르는 거예요. 역시. 예. 네. 뭐든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올해 태양이 새롭게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만두도 떠오르면 먹으면 네네. 되는군요. 야, 여기- 이게 만두가 끓는 동안에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네. 사실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또 만두가 맛있긴 한데 열량이 걱정이거든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혹시 방법이 먹지 마, 있을까요? 먹지 마. 아니 지금처럼 고기를 제가 좀 많이 넣었잖아요. 그럼 네. 그 고기를 뭐 채소로 넣으면 되지. 닭가슴살로 넣어서 넣는다든지 지방이 적은 부위를 넣으시고 예. 단백질이 필요. 두부를 조금 넉넉하게 넣는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채소를 조금 더 넉넉하게. 그리고 뭐 몇 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의미를 가지고 먹는 거니까 한 끼 정도는 다이어트 잊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아니요, 같아요. 그래도 그 아까 고기 대신에 무말랭이나 네. 느타리 버섯 넣으시면 고기 열량 줄일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꼭 넣는 당면만 빼셔도 열량은 당면이 많이 높구나. 줄일 수가 있으니까 당면 열량이 그렇게 높아. 조절하시면 다이어트 만두도 드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집에서 만두 초간장 보통 만들어 먹잖아요. 맞아요. 네, 비율이 이렇게 보시면은 간장보다는 식초 좀 덜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육수 조금 넣으셔도 되니까 좀 자기 기호에 맞춰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초간장을 좀 만들어 준비해 제가 할게요, 여러분한테. 초간장. 간장에다 그냥 식초 넣는 거죠? 그렇죠. 네. 한 뭐 2대1 비율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이 20초가 1.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 다 떠오르는 거 보이세요? 떠올랐어. 잠깐 하는 사이 벌써 다 다 익은 거예요? 다 익은 거예요. 떠오른 거는 안에 있는 고기가 익었다는 거죠. 네네네네. 자기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섞여가지고 이제 모르겠. 이거 누구 거세요? 잠깐 이게 제 거 아닌가요? 잠깐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네, 손 모양 보면 압니다. 넉넉한 거 누구시지? 이거 내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다? 예, 제가 정말 잘 찾지 않습니까? 일부러 못 만들었어요, 제 거 맞추려고. 그러면은 네. 누구지? 요거는 최저. 자기가 못 찾잖아. 예. 나는 금방 찾았잖아 이걸. 자, 여기를 제가 이게 끝이에요? 초장 초간장? 주시면 돼요, 그냥. 뭐 양념도 안 넣고. 아유, 안에 자, 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거 추혜정 씨. 요거 네. 가장 못생긴 만두. 날도 안 났는데. 시우시연이의 아닌가? 자, 건강을 여기 예. 간장으로 찍어서 기원하면서. 드시고. 네. 타 교수님은 제가 한 거 드시려고요? 예.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배추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네. 대추 들어가 있나요? 네. 약간 대추가 있으면 좀 달짝지근하고 땅콩 있으면 좀 고소하고 저기 두부하고 배추 들어간 거 좀 담백하거든요. 예. 제가 만든 땅콩인데 제대로 들어간 거죠. 다른 거보다 생강향이라니까 좋네요. 네. 네, 생강향이라니까 이게 우리나라 만두하고 다르다는 게 그 향 때문에 좀 다르네요. 또 맞아요. 당면이 안 들어가니까 네. 우리나라 만두는 그 당면 씹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없으니까 더 드릴까요? 확실히 달라요. 다른 것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딴 거 무슨 만두예요? 다른 만두는 그냥 그 대추도 안 넣고 한 만두. 그냥 만두? 네네, 그냥 만두. 고기만 넣은. 고기만 넣은 것도 맛있어요. 근데 만드는 게 이렇게 간단한지는 그거 저는 너무 몰랐어요. 간단하죠. 야, 그러니까 이거- 빚으려면 힘든데 그러니까. 딱 삼각형 모양만 만드시면 돼요. 그 공손하면 자세, 돼. 공손한 자세가 공손해야 돼. 중요해요. 되게 공손해. 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못 먹는 만두. 자우츠. 공손하게, 자우츠. 예. 자, 내가 레시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먹는 동안 레시피 확인하세요. 아! I put a tiger in your tank. I put a tiger in your tank. I don't care what the people think. I put a tiger in your tank. Well, I love you, baby, but you told me a lie. 자, 우리의 전통 음식 떡국. 그중에서도 이제 독특했던 그런 떡국 저희가 만들어봤고요. 닭장 떡국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네. 중국의 자오츠까지 자오츠.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일본 가나요? 아니요, 이제는 멀리 갑니까? 어디로 가나요? 아주 멀리 갑니다. 멀리 가요? 비행기로 한 거의 24시간 가더라고요. 네? 어디길래? 도대체 가보셨어요? 어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네요. 아프리카 새우 음식 먹기 야. 참 쉽지 않은데. 네. 그중에서 또 에티오피아. 네. 커피가 유명한 나라죠. 맞아요. 거기는 굉장히 우리 같이 이제 먹는 게 뭐죠? 이게 고추잖아요. 네. 고추 생산지도 아닌데 뭐 네. 커피에도 막 고추 넣어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정도 진짜? 매콤한 걸 좋아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군요. 몰랐네, 그렇죠, 이거는. 예. 네. 자, 여기 에티오피아 음식. 네. 이름이 뭡니까? 하기 전에 네. 에티오피아를 좀 소개하고 마음이 갑시다. 급해. 아니, 맞습니다. 사실 정확한 음식이 위치도 먹고 잘 싶어요. 모르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티오피아 그러면은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은 다 기억하세요. 네. 내전, 아. 이디오피아 난민, 위아더 월드 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곳이 적도 지역이지만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요. 매우 기후가 좋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매우 네. 풍성한 네. 그런 이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생산하는 원산지기도 하지만요. 네. 동시에 그곳에서는 보리, 밀, 콩, 꿀 네. 같은 자연에서 채취한 농산물들이 매우 많아서 네, 네. 미식의 나라로도 알려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네,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상식 깔아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음식 들어가는데 음식 이름은요? 도로왓이라는 음식. 도로왓. 도로왓? 뭔 뜻이죠? 도로왓? 새해 복 도로왓? 맞아요. 진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도로왓은 네. 우리나라로 이걸 제가 만들어 봤더니 닭도리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닭볶음탕. 네, 닭볶음탕이라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닭으로 만든 요리인데 네. 우리 한국 사람도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 보니까 아프리카 도로가 요리예요. 닭이고 왓은 전통 소스네요. 네, 예. 네. 그리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먹고 맛있으면 도로와. 도로와.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닭은 도로 제가- 오고 네. 싶은 맛. 그렇죠, 그렇죠. 예, 국내에서는 자. 맛보기 힘든 음식인데. 그렇죠. 네. 야, 닭, 어떻게 자, 만들지? 닭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다리는 좀 살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핏물을 좀 제거해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 살에 칼집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여기다 칼집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네. 여기 좀 볶을 거예요. 네. 오. 자,
여기다 닭을 먼저 볶아요? 닭을 볶을 건데 거기에다 좀 뭐를 어, 버터하고 네. 버터. 버터 좀 넣으시고 오일도 좀 넣어주세요. 고소하겠다 또. 그렇죠. 제대로죠. 자, 근데 이 여기다가 에티오피아에 재밌는 닭과 관련된 얽힌 얘기가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닭을 대접하면요. 네. 청혼을 하는 거래요. 보통 장모님이 주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는 우리나라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하는데 에티오피아가 모계 사회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을 대신을 하는 거예요. 하는구나. 그래서 닭을 주는 거예요. 멋있다. 헤이, 또르왓. 여자분이. 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양파 제가 갈아 놓은 거거든요. 여기다 버터하고 오일 넣었는데 같이 좀 볶아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좀 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당근 갈아 놓은 거예요. 우리 이 음식도 기다리시군요. 확실하게 기억하겠네. 도로왓이라는 도로왓. 거. 네.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저는 도로묵 친구 도로왓 그랬거든요. 네. 자, 여기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진 요 채소에다가 네. 닭을 넣어주시면 자, 돼요. 이게 지금 무하고 양파. 양파와 당근이 네, 버터하고 오일에 양파하고 볶아서 당근. 네. 고소한 아니 왜냐 맛을 무도 이렇게 올려줘요. 갈면 똑같으니까 무를 넣으면 안 되나요? 아프리카에 무보다 무가 양파. 없어요. 아 없어요? 아, 그렇군요, 또. 아 아프리카에 얌이나 무가 뭐 이런 무. 거, 얌은 넣는데 그 농도가 나가지고. 기본 상식을 여기서 또 배우네. 아프리카는 무가 없다. 없을 무. 물을 먹는 나라가 거의 한국과 일본 아 정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 아프리카 당연히 비슷한데 없겠죠. 그거는 익히면 전분이 많은 얌이나 뭐 이런 그쵸, 종류잖아요. 양파와 그죠? 당근을 갈아서 두 가지가 딱 섞이니까 오. 아주 예쁜 연한 빨간색이 됐어요. 요렇게 여기에다가 다 넣고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고요. 볶아요. 야 이게 냄새가 기가 막힌데요? 오. 아까 그 버터 향 때문에? 자, 요게 볶고 네.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한국 소스죠? 소스가 아니고 네. 그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소스 있거든요. 예. 네. 그 소스가 궁금한데요? 네, 베르베라라는 소스예요. 아주 매콤한 소스인데 베르베라? 제가 좀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같은 바르바레. 아, 정확한 표현이 바르바레. 바르바레. 아, 바르바레. 바르바레. 예, 자막으로 나왔어. 바르바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는 정말 뭐 고추장, 초장 이런 것처럼 흔하게 향신 사용되는데 양념이에요, 향신 네. 양념. 같은 향신료와 고추가 네.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요거 만드는 거 한번 빨리. 요게 보죠. 지금 고춧가루잖아요. 제가 고추가 그 비슷한 있다라는 걸로 말씀하는 매운 청양 고춧가루 사용했거든요. 네. 좀 곱게 갈았어요. 네. 거기에다가 요건 계피예요. 오. 계피가 한 10이면 1 비율로 넣어주시면 돼요. 계피, 요거는 마늘가루. 마늘가루 다 우리가 있는 거네요. 예, 있는 거예요. 요건 생강가루. 네. 이게 이제 거기도 이렇게 똑같은 걸 넣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후추 우리가 있는 재료들이네. 그렇죠. 후추 좀 넣어주시고. 여기다 갑자기 커피 갈아 넣어라 이러면 좀 생뚱맞는데. 그러진 않아요. 예. 네, 그런 건 아니네. 네. 이렇게 잘 섞은 거를 여기다가 아, 이게 끝이에요? 네, 바로 섞어가지고. 들어가네요. 바로 넣어주시면. 아니 진짜 바르바레라는 게 그냥 바로 만들어서 그런 바르바레. 거야. 아. 근데 이거는 그 아프리카 그 가정에 가면은 다 그렇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구비해 놓은데 우리나라 고춧가루처럼. 아 진짜. 네. 우리가 자, 이렇게- 양념 섞어 놓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네. 자, 요거 와인 있거든요. 오. 레드 아, 와인이 와인도 들어갑니까? 조금 같이 좀 넣어주시고. 레드 와인을 넣었어요. 네, 레드 와인 좀 넣어주시고. 아무래도 닭 비린내 조금 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청주를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우리는 청주를 넣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소주 넣으셔도 소주 넣어도 네, 그러네. 네, 원하시면 소주 넣어도 돼요.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네. 생강 다진 거하고 마늘 다진 거 좀 넣어주시고요. 생강 마늘. 역시 생강 마늘 향신료를 좀 다진 거 넣어야 돼. 향신료가 조금 그렇죠. 많이 들어가네요. 넣어주시고 예. 굉장히 그다음에 자극적이겠는데요. 아, 맛이 매콤하고 어떨까 진짜 굉장히 궁금하다. 물을 넣어서 이제 우리 끓여주면 불닭 돼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닭이라고 하는 식재료는 참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네요. 네. 그 모든 종교에서 그 금기시되지 않는 네, 맞아요. 그 그렇죠,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슬람 국가에서도 먹고. 예. 네. 그러네요. 이렇게 졸여주세요. 처음에 센 불, 쫄는데요? 그 처음에 센 다음에는 불. 중불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천천히 색도 있고 맛도 깊이 배기도 깊어지고. 하고 예. 양념이. 예, 어느 정도 되면은 나중에 이제 소금 간하고 네. 그다음에 꿀을 넣어서 네.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네. 미리 좀 네. 졸여왔어요 옆에. 네. 보니까 좋았고. 삶은 계란도 들어가 있네요. 네, 삶은 계란도 지금 넣을 건데 이 삶은 계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삶은 계란이? 네, 왜냐하면은 그게 그 귀한 사람 원래는 가운데다 딱 하나만 넣어서 네. 굉장히 귀한 분한테만 네. 주는 그런 음식이었대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예, 새해. 우리도 예전에 그 계란 이렇게 그
지푸라기 그 뭐죠? 네, 이게 지푸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엮어가지고, 굉장히 귀한 선물로 줬잖아요. 왜냐면 이게 네네. 그때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는 단백질 공급원 중에 최고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그 단백질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닭을 주니까는 자기 갖고 있는 거의 뭐 가장 큰 재산을 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옛날 말에 사위가 오면 씨암탉 네. 잡아주잖아요. 네. 암탉을 잡았으니까 그다음부터 달걀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네요. 그 정도로 귀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닭 2마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원래는 기존에 닭 한 마리? 하나였는데 그래서 4개를 넣어드릴게요. 아, 우리 4명이니까. 4명. 기존에 닭 한, 이거 닭 5마리인 거예요. 오. 그렇죠. 네, 미래 닭 4마리, 현재 닭 1마리. 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꿀을 조금 네. 넣어주세요. 달짝지근한 꿀을 넣고 제가 간도 좀 소금으로 간해주시면 되거든요. 맵단이네요, 이제. 맵단이요, 맵단. 제대로 맵단이네, 그래서 이게. 꿀까지. 넣어서 예. 아, 이거 진짜 그렇게 해서 기가 한번 막히겠는데. 드셔보세요. 끝난 겁니까? 네, 다 됐어요. 야. 자, 그럼 한번 좀 먹어봐야죠, 우리가. 네.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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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접시 하나 좀 주세요. 이거 아까 쓰던 거라 좀. 예. 해주세요. 네. 여기다 제가 드릴까요?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새해맞이 음식 매콤 닭볶음탕 도로앗 과연 어떤 맛일지. 도로 오고 싶은 맛인지. 이 국물이 일단 궁금한데. 이 국물 맛이 궁금해요. 국물 맛을 한번 제가 볼게요. 국물이 진짜 궁금하네. 제가 그렇게 맵고 자극적인 건 잘 못 먹는 사람인데. 저 이제 너무 아주 맵게는 안 했어요. 우리가 먹기 좋게. 무슨 맛일까? 야,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네요. 네. 제가 매운맛은 잘 못 먹거든요. 뒤에 온다. 예. 뭐가 자극적? 왜요? 뒤에 와. 처음에 괜찮았어요. 왜냐면 꿀 때문에. 꿀로. 꿀 때문에 괜찮았어. 그렇죠. 꿀을 꿀떡 삼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엄습해오는 매운맛이 있네요. 화끈한데? 원래보다 훨씬 덜 맵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는 더 매워요. 근데 화끈한데요? 네,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굉장히 네. 맛이 있고 또 와인이 들어가서 전혀 비린 맛이 잡내도 없네요. 없고, 네. 예. 아니, 회를 화끈하게 잡을 수 있겠어요. 정말 야. 화끈하게 좋아하시면은 뭐 요즘 매콤한 소스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자기 기호에 맞춰 첨가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소스 얹어가지고 계란에다가 차윤환 교수님 매운 거 정말 못 드시는데. 진짜 나보다 못 먹는 사람 처음 봤네. 괜찮은데? 조금만 드시면 땀 뻘뻘 나시는데. 난 너무 좋은데? 근데 맛있어. 아니, 그냥 당기는 맛이에요. 근데 또 단맛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꿀을 제가? 넣어서 좀 근데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밥이 있으면 기가 막히겠네. 반찬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닭볶음탕하고 양념이 좀 달라요. 네, 약간 예, 다르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양파하고 아우. 당근 갈아 넣어서 맞아요, 볶았잖아요. 맞아요. 그 단맛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향신료만 넣는데 네. 전혀 다른 향신료가 맞아요.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게 신기해요. 그러네요. 예. 굉장히 이국적인 맛입니다. 약간 계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약간 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 맛을 내더라고요. 잘 드시는데요? 저는 잘 맞아요. 잘 맞으시네요. 김현욱 씨가 드시는 동안 저희가 또 레시피를 진짜? 보고 봐야겠죠. 도로 맛보고 싶은 도로 하시네. 예. 네, 도로앗 레시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맛있다. 아니, 차 교수는 왜 이렇게 엄살을 떠세요? 그렇게 맵지 않은데? 다행인 게요. 이게 네. 마지막 요리여서 그렇지 중간 요리였으면요 방송 못하고 가야 됐을 거야. 이분이 보기보다 매운 음식을 못 먹네. 예. 자, 아무튼 오늘도 너무 네. 맛있는 세계 각국의 새 음식을 우리가 맛봤습니다. 예.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네. 정성스러운 음식, 그리고 원래 잘 가꾼 식재료, 이걸 가지고 만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약 같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네. 선조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맛도 영양도 가격도 착한 음식점을 찾기란 요즘에 쉽지가 않아서 다들 걱정 근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이 새해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 지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맛도 영양도 가격도 모두 만족하는 착한 식당 지금 확인해 보시죠. 60년 만에 돌아왔다는 황금개의 해,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무술년에는 유독 황금 연휴가 많은데요. 연휴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외식. 올 한해 첫 외식은 착한 먹거리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직한 맛,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맛있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착한 식당촌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건강하고 정직한 맛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했던 먹거리 엑스파일의 착한 식당. 손 조총으로 만드는 과자는 진짜 없다. 장맛이 좋으니까 뭐 늘 필요가 없지. 손님들이 입이 즐겁고 건강한 식재료와 맛, 위생 등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선정된 착한 식당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착한 식당들이 모여 미식마을을 형성했으니 그 이름하여 착한 식당촌. 정말 맛있고 몸에 건강하고 향기롭고 첨가물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음식들이 전부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먹거리로 진짜 정직하게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총 9개의 착한 식당이 모여 정직한 맛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일품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착한 식당촌을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제일 먼저 신선한 식재료로 건강까지 잡은 식당들입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이 음식점. 그러나 사람들 모두 음식 맛에 취해 숟가락을 내려놓을 새가 없는데요. 대체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맛있고 나물 종류가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나물도 간이 잘 맞고 또 신선한 것 같고 맛있어요. 바로 착한 식당 5호점. 100% 국내산 나물을 사용, 신선하고 다양한 나물 요리로 건강한 맛을 선보였던 여주의 한 사찰 음식점인데요. 착한 식당촌에 저희가 입점을 하게 돼서 저 사실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한 일주일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왜냐면 시골에서 하고 또 이렇게 시내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음식을 공급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 좋더라고요. 횡성 5일장에서 직접 구매한 나물과 전통 방식으로 빚은 된장과 고추장 등 여주에서 공수해온 재료들로 그 맛 그대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요건 이제 도라지, 근대, 해불나물, 그다음에 이제 요건 시래기, 그다음에 요거는 고추, 요건 무 이렇게 해서 여주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맛을 제대로 똑같이 변함없이 내려면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나물과 맛깔스러운 반찬이 모두 27가지. 아낌없이 퍼주는 손맛까지 더해져 그 맛은 2배. 정말 많은 분들한테 맛있는 나물을 맛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제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음 착한 식당의 주인공은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 떠오르는 샤브샤브. 1등급 소고기에서부터 다양한 버섯, 100% 유기농 채소까지 어느 재료 하나 허투루 보이지 않는데요. 천연 재료를 많이 사용해갖고 손님들한테 제공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손님들하고 더 이 자연의 음식을 이제 제공한다는. 이분이 바로 준착한 식당 14호점의 주인공 이현희 사장님. 매일 공수한 신선한 육질의 소고기부터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황금송이 등 다양한 종류의 버섯들까지. 이거 실화 맞죠? 싱싱하다. 그리고 고기 자체가 거기서 뭐 바로 썰어오네. 뭐 이런 게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뭐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뭐 감동받으시면서 뭐 맛있게 먹었다고 꼭 오셔갖고 막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인장의 푸짐한 마음씨에 반해버린 사람들. 종류가 많아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어 먹는 즐거움도 배가 된다는데요. 다른 데 비해서 샤브샤브에 야채가 되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깔끔하다고 느끼고 또 1인분도 시킬 수 있다는 게 근데 1인분은 되게 푸짐하게 나옵니다. 이곳에선 당당히 샤브샤브를 혼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혼밥족들을 위한 푸짐한 1인상까지. 감동 그 자체네요. 또 오징어 먹물로 만든 면을 직접 붓고 조미료 없이 천연 재료로만 만든 육수와 명태회 고명이 특징인 착한 식당 32호점 냉면집. 그리고 한우, 대파, 숙주, 고사리만을 사용해 담백하게 끓여낸 육개장과
직접 빚은 이북식 만두로 만든 사골 만둣국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착한 식당촌을 파헤쳐라. 두 번째, 해가 바뀌어도 불변. 착한 닭요리 열전. 닭요리의 기본은 닭. 자연 방사에 직접 기른 토종닭을 사용한 삼계탕부터 천연 재료로 만든 양념으로 버무린 닭강정, 항아리에 숙성시킨 닭으로 만든 닭갈비까지. 일단 추운 겨울 원기 충전에 그만이라는 착한 삼계탕부터 만나볼까요? 맛이 어떤가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많이 먹는 편인데 맛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그리고 항상 여기 오면 믿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착한 삼계탕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키운 토종닭을 사용한다는 점. 그런데 저 멀리 전라북도 군산에서 어떻게 재료를 공수하나요? 군산에 계신 부모님께서 매일 보유하신 닭과 김치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야채 같은 걸 다 키우셔가지고 매일 퀵으로 보내주셔가지고요. 그전과 아마 똑같은 맛이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하루 팔 만큼의 토종닭을 직접 보내준다는 사장님. 거리는 거리일 뿐 맛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장님의 뚝심이 빛납니다. 저희는 지금 진안에서 6년 된 인삼이랑 호남에서 재배한 쌀을 넣고 있는데요. 쌀 같은 경우에는 맵쌀 주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신선한 닭에 찹쌀을 많이 쓰게 되면 국물이 탁해져가지고 저희는 맵쌀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맑은 국물에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는 착한 삼계탕. 토종닭 한 마리로 몸보심 제대로 하실 분 이리 오시오! 일반적으로 삼계탕 하면은 초복, 중복, 말복 때만 먹는 걸 생각하시는데 가을, 겨울, 봄에도 맛있거든요. 그런 편견 없이 아무 때나 오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하면 떠오르는 닭갈비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 집 역시 매일 아침 재료를 공수한다는데요. 네, 아침에 이렇게 이제 고기가 오면 항아리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거죠. 이곳의 특징은 항아리에 숙성시킨 닭으로 만든 닭갈비. 특히 생닭과 양념을 따로따로 항아리에 넣고 숙성시킨다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부러 생으로 저는 고기를 숙성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그 양념이 들어가게 되면 발효가 빨리 되고 고기에 육즙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항아리에다 놓으면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철판에 신선한 채소와 숙성시킨 닭고기를 올리고 특제 양념까지 듬뿍 얹으면 손님상으로 나갈 준비 완료.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음식 이렇게 한번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계속. 지글지글 볶는 소리만 들어도 침샘 폭발하네요. 매콤한 닭갈비의 유혹에 제대로 취향 저격당한 손님들. 눈이 먼저 호강했으니 이제 젓가락 공격에 들어가 볼까요? 상추에 닭갈비 척, 무쌈 척 넣고 야무지게 싸서 먹으면 입안 가득 행복감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절로 나오는 탄성의 엄지척. 원래는 그 강원도 쪽에서 직접 하던 걸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직접 와가지고 그 강원도에 그대로 산지 직송인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신선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보니까 일본에 점심마다 이렇게 차량이 오는 거 보니까 그날 닭 재료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믿고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산 닭과 한방 수제 소스의 환상적인 만남.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사로잡은 닭강정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매콤달콤한 닭강정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오늘 저녁 닭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봅시다. 착한 식당촌을 파헤쳐라. 세 번째, 주전부리도 건강하게 먹자고요. 착한 디저트로 당당히 입주하게 된 수제 한과집. 직접 재배한 곡물과 24시간 동안 정성으로 구워낸 조청으로 만든 수제 한과입니다. 디저트 하면 빵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곳에서는 유기농 통밀과 건포도 발효종을 이용해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제품들로 더 많이 연구를 좀 해나가서 여기도 더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식당들의 반찬을 모아 따로 판매하는 매장까지 생겼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맛의 감동을 집에서까지 즐길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네, 음식들도 모여있고 착한 먹거리로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가볍게 먹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좋은 재료만 쓰신다고 하시니까 더 여기 식당들 나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 음식도 다시 맛이 있고 이렇게 같은 데서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어가지고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행복하고 따뜻한 즐거움이 있는 착한 식당촌으로 놀러오세요. 네, 2018년 새해 첫날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희 굿모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년 특집으로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